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놀랍고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회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회사들의 회장님들이 줄을 서서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날아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높으신 분들이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오시는 걸까요? 바로 HBM이라는 손톱보다 훨씬 작은 반도체 부품 하나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HBM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아주 천천히, 아주 쉽게, 마치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리듯이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께서도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참 대단하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지금 이 HBM이라는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도, 일본의 총리도, 유럽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저 멀리 중동의 석유 부자들까지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공장 앞에 줄을 서서 제발 먼저 팔아달라고, 제발 먼저 만들어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꿈 같은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밤낮 없이 만들어내는 HBM이라는 작은 반도체가 전 세계 인공지능 세상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이 손톱만 한 부품이 없으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그 어느 나라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인공지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반도 나라가 전 세계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HBM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그 뒤에는 어떤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찬란한 과거와 더욱 찬란할 미래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려 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BM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컴퓨터 안에는 아주 많은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CPU라고 하는 부품이고, 또 하나는 기억 창고 역할을 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을 실제로 만드시는 요리사가 CPU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가 쓸 재료들을 쌓아놓은 창고가 메모리입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재료가 창고에 없거나 창고가 너무 멀어서 재료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아무리 빨리 만들려 해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머리와 창고 사이를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AI, 챗GPT 이런 말들 말이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드는 아주 똑똑한 기계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한 번 돌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동시에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산을 하려면 머리 역할을 하는 부품이 창고에서 재료를 가져오는 속도가 번개같이 빨라야 합니다. 옛날처럼 천천히 가져오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고에서 재료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이 바로 이 HBM입니다. HBM의 H는 영어로 high, 즉 높다는 뜻입니다. B는 bandwidth라고 해서 길의 폭이라는 뜻이고요. M은 memory, 기억 창고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말씀드리면 아주 넓고 빠른 길을 가진 기억 창고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HBM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 아파트가 없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집들이 모두 땅 위에 한 채씩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한 채, 옆에 한 채,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놓았죠. 그런데 땅이 좁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되었고 고층 빌딩이 되었지요. HBM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옛날의 메모리 반도체는 옆으로만 나란히 펼쳐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리면 어떨까? 그래서 손톱만 한 작은 반도체 판을 8층, 12층, 심지어 요즘에는 16층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층과 층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천 개의 통로로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카락 한 가닥의 굵기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HBM을 만들 때 뚫는 그 구멍은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가늡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구멍 수천 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올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뚫어서 각각의 층을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전 세계에서 오직 몇몇 회사만 할 수 있는 극도로 어렵고 정밀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HBM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옆에 있는 머리 역할의 부품, 특히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에 바로 옆에 딱 붙여 놓습니다. 길이 짧아지면 빨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그래서 이 HBM은 옛날 메모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집니다. 몇 배 빠른 것이 아니라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빠릅니다.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속도를 이 HBM이 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HBM이 왜 갑자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022년 겨울,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전 겨울에 전 세계가 한순간에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챗GPT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챗GPT라는 것은 사람이 질문하면 사람처럼 대답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큰 회사들이 모두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모두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인도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엄청나게 강력한 컴퓨터, 특히 무시무시한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GPU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GPU에는 반드시 HBM이라는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HBM이 없으면 GPU는 그냥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쓰이는 GPU의 80% 이상, 거의 90%에 가까운 GPU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회장님이 젠슨 황이라고 하시는 대만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자주 우리나라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의 회장님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장님을 만나 뵈려고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직접 날아오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 회사에 찾아가서 제발 부품 하나라도 사게 해달라, 기술 하나라도 가르쳐달라 하고 부탁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아주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발 부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HBM 생산량의 거의 100%를 우리나라 두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쓰는 인공지능용 메모리의 거의 전부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동방의 나라가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인지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꼭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눈물겨운 이야기들,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떻게 이 HBM 시장을 사실상 독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HBM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가슴 먹먹해지는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 눈물이 고이실 겁니다. 때는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HBM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그저 연구실에서 꿈꾸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기술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몇몇 연구원들이 이 HBM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아무리 애써서 만들어 놓아도 사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아직 세상 사람들한테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비싸고 빠른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이런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뭐 하냐? 돈이 안 될 텐데. 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돈을 쏟아붓느냐?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이 HBM 연구팀을 한때 해체할 뻔했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기술을 뭐하러 계속하느냐는 것이 어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연구를 이끌던 몇몇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온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묵묵히 연구를 계속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산도 자꾸 줄어드는 와중에도 이 연구원들은 밤을 낮삼아 기술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신생아 얼굴을 제대로 못 보시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겨운 결실이 2013년에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품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거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HBM 2세대, 3세대 계속 개량해 나가셨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무관심 속에서도 그분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HBM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얼마라도 내겠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제발 좀 팔아달라. 모두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미 10년 가까이 이 기술을 갈고 닦아온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가장 성능 좋은 HBM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돈이 안 될 때, 회사 안에서도 비웃음을 살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연구를 이어가신 그 연구원들의 고집과 끈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그 조용한 연구원들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우뚝 세워놓은 진짜 영웅들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큰 회사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가는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회사 창고에 HBM을 쌓아놓기도 전에 이미 다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2025년에 만들 물건도, 2026년에 만들 물건도, 심지어 2027년에 만들 물건까지 이미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드는 족족 다 팔려서 재고라는 말 자체가 없다. 자,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램이라는 일반 메모리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 엄청난 기술력과 거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HBM에서도 다시 세계 1등을 되찾기 위해 지금 회사 전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님이 미국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의 HBM을 하루라도 빨리 쓰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님이 우리나라 회사 제품을 빨리 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 회장님이 우리나라까지 직접 날아와서 삼성전자 회장님과 함께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자, 그럼 이 HBM을 팔아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HBM 하나의 가격이 보통 디램의 대여섯 배, 많게는 10배가 훌쩍 넘습니다. 손톱만 한 부품 하나가 몇십만 원, 비싼 것은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HBM이 인공지능 컴퓨터 한 대에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 팔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SK하이닉스는 이 HBM 덕분에 2024년에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3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23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큰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장사를 해서 남기는 돈이 보통 수천억 원, 많아야 1조 원, 2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단 1년에 23조 원이 넘는 돈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SK하이닉스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번 금액이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번 금액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HBM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HBM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조 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은 그냥 회사 혼자만 부자가 되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부자가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도 나가고 병원비도 지원되고 도로도 포장되고 학교도 지어집니다. 또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좋은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을 받은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 한 곳이 잘 되면
그 주변의 수백 수천 개 작은 회사들도 덩달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20% 가까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수출품 5개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말입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이 HBM입니다.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손톱만 한 부품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과거 이야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때는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귀하고 입을 것도 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물건이라고 해봐야 신발이나 옷, 가발, 그리고 싸구려 장난감 같은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의 이야기였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도체를 해야 한다. 반도체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1983년 2월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 언론 앞에 서서 우리도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도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언을 들은 순간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도 비웃었고 일본도 비웃었고 유럽도 비웃었습니다. 가발이나 만들던 한국이 반도체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거 곧 망한다.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패하면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회장님이 노망이 나셨다. 이런 말까지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가진 돈을, 아니 회사가 가진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 반도체 공장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술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장 견학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일본 회사 직원들이 우리나라 기술자들 면전에 대고 너희 같은 후진국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고 대놓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연구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연구원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 못 들어가고 공장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전해집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지 몇 달이 되어도 아이들이 우리 아빠 어디 갔느냐고 엄마한테 울며 물어도 그 아버지들은 묵묵히 공장에서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은 그 시절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1984년 드디어 삼성전자가 256킬로비트 디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 기술이 몇 년 뒤처져 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따라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메가비트,
3메가비트, 16메가비트 D램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잡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D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일본도 앞질렀습니다. 독일도 앞질렀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를 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연속으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도 있었지만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기술을 안 주려고 했고 핵심 부품을 못 사게 했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 3가지를 갑자기 수출 금지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괴롭혀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소재를 직접 국산화해 버렸고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소재를 사오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남을 짓밟으려 하면 결국 자기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그때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HBM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세계 1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이 HBM을 우리나라만큼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도 못 만듭니다. 중국도 못 만듭니다. 그 유명한 대만의 TSMC라는 회사도 HBM은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것도 세계 시장의 거의 전부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챗GPT처럼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주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병원에서 의사를 돕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심지어 우리 집 안에서 로봇이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노인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약 드실 시간을 챙겨드리고 외로우실 때 옆에 있어드리는 시대 말입니다. 이 모든 인공지능에는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BM은 더 빨라지고 더 커지고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들은 HBM 4세대, 5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한 세대 지날 때마다 속도는 2배 빨라지고 용량은 2배 커집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계속해서 세계 전체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HBM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는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 2, 3년, 많게는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 격차는 돈만 많이 쓴다고 해서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 정부도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이라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단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수백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모두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갈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처음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뭘 하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없이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못 만들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으신 덕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절절히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많은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HBM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특수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아주 빠르고 넓은 길을 가진 기억 창고라는 뜻이고,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판을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2022년 말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HBM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셋째, 전 세계 HBM의 거의 100%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직 두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독일도 그 어떤 나라도 아직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묵묵히 기술을 개발해온 우리나라 연구원들의 그 끈기와 고집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섯째,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몇 배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2024년에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이익인 23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983년 이병철 회장님의 도쿄 선언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곱째,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HBM의 수요도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몇 년 이상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경기도 용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 1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이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한 푼이라도 아끼시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밤낮 없이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가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시절 공장에서, 논밭에서, 월남의 전쟁터에서, 독일의 탄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흘리신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강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HBM의 신화는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단단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대한민국의 빛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